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오세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서울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오세훈의 얼굴을 보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뭐가 연상이 됩니까? 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또는 어떤 단어든지 어떤 게 연상되십니까? 저는 요즘에 오세훈 얼굴을 보면 물론 제가 최근에 오세훈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과거에 대면 인터뷰를 한 게 언제였냐면 아마 2021년 말 그쯤이기 때문에 거의 뭐 대면 안 한 지가 거의 3년이 다 돼갑니다. 어쨌든 근데 최근에 이 오세훈의 언론 보도 내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오세훈이 서울시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명태균입니다. 오세훈을 보면 명태균이 떠오릅니다. 명태균이 오세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던 인상 비평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또 이 명태균이 오세훈을 사실상 자기가 만들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는 그 판을 자기가 짰다. 이 명태균이 김종인을 통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했다. 전략을 짰다. 이런 주장들이 떠오릅니다. 그 주장이 실제인가 아닌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떠오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뭐 오세훈은 이걸 빨리 떨쳐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이 관련 질문을 받고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짐짓 여유 있는 척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고소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명태균 또는 명태균과 같이 일했던 강혜경 측에서는 이 오세훈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기야 오세훈의 고액 후원자 최측근이라고 분류되는 병원 이사장 이 사람 상당한 재력가 이 사람이 오세훈 여론조사 뭐 이런 걸로 갖다가 명태균이한테 의뢰를 하면서 총 5회에 걸쳐서 3,300만 원을 줬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기가 언제냐면 2021년 2월 1일 1,000만 원, 2월 5일 550만 원, 18일 550만 원, 23일 700만 원, 3월 26일 500만 원. 총 5차례에 걸쳐서 3,300만 원을 강혜경 계좌로 입금했다. 강혜경 주장에 따르면 강혜경이 이 의혹을 지금 폭로를 한 겁니다. 강혜경 주장에 따르면 이 돈은 명태균 생활비와 그다음에 미래한국연구소 운영비로 사용됐다는 게 바로 강혜경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오세훈 서울시장 그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주장한 바에 따르면 명태균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명태균 우리한테 영업하려고 했다가 차단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 고액 후원자 그 김씨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이사장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다. 선거 캠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러분들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긴 말 자체가 약간 떨떠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자꾸 명태균 쪽에서 일방적으로 늘어놓은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적 대응을 뭐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저는 뭐 그걸 보면서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사람들 말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걸 지금 유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명태균입니다. 그리고 강혜경입니다.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가장 먼저 법적 대응을 해야 될 사람들이 과연 누굽니까? 바로 명태균과 강혜경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명태균 또는 강혜경 이 사람들을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정말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평가가 정말 심대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얼굴만 보면 명태균이 떠오릅니다. 오세훈 얼굴만 보면 명태균 얘기했다는 그런 인상이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은 사실상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서는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게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오세훈의 정치적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오세훈의 정치적 미래는 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어두운데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지율이 처참한데 더 지지율이 처참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대응을 안 하고 있느냐? 왜 이 명태균과 강혜경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 매체 또는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일종의 협박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정작 강경하게 대응할 쪽은 저쪽인데 왜 이걸 전달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떨떠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명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오해를 자초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세훈의 기사를 더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세훈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없느냐 찾아봤습니다. 오세훈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부인하고 씩 웃으면서 자기가 마치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여유 있는 척 고소장을 써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들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 이후에 오세훈이가 명태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기사를 찾아봤습니다만, 이 기사에서도 저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오세훈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세훈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오세훈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훈이 지난 11월 18일 날 서울시의회에 출석해서 명태균이 오세훈을 만들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는 판을 다 짰다. 오세훈이 단일 후보가 되는 그걸 갖다가 명태균이 설계를 했다. 이런 주장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세훈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 때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명태균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종합해보니 믿을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해서 참모들에게도 더 이상은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그 후로는 만나지 않았고 저희 캠프와도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이 오세훈 후원자가 명태균이한테 준 3,300만 원, 이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오세훈 쪽은 우리 캠프와 무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세훈의 후원자는 돈이 썩어서 남아 돌아서, 물론 돈이 많습니다. 썩어서 남아 돌아서 오세훈 관련 여론조사를 명태균이한테 맡기는데도 오세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오세훈 캠프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돈을 3,300만 원이나 썼을까? 그리고 또 강혜경 그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3,300이 아니라 뭐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입금됐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긴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돈이 썩어 남아 돌아가는 재력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일에, 왜냐 자기가 오세훈의 후원자인데 오세훈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그것도 명태균이한테 여론조사를 맡길 일이 대체 뭐가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오세훈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경쟁력이 원래 좋았다. 명태균 같은 자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다. 왜냐, 나는 원래 인기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씨의 주장은 오세훈이 정치 공백기가 길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본인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명태균의 도움으로 당선됐다는 것이 바로 명태균의 주장인데, 여론조사를 보면 2020년 10월 16일에 처음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론조사라는 거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처음 나온 게 2020년 10월 16일이라고 오세훈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윈디 컨설팅이 실시한 그 여론조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24.6, 안철수 18.4, 박주민 10%, 박영선 9.6.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 처음부터 내가 1위였다. 그러니까 명태균 따위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었다. 나 자력으로도, 나 오세훈의 이름만으로도, 나 오세훈의 평소 인기만으로도 서울시장? 그거 내 자력으로 된 거다. 충분했다. 다른 도움 필요 없었다. 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세훈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거나, 오세훈이 뭔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거나, 오세훈이 뭔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뭔가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오해를 자초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또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냐. 요즘엔 이걸 또 올려치기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올려치기 하는 거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오세훈의 실력과 오세훈의 그런 당시의 정치적 위상,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오세훈의 정치적 위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처참합니다. 군소주자 수준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실력가였고, 지금 와서 과거에는 자기가 뭔가 우리 국민으로부터 대단한 지지를 받았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어처구니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이가 말한 것처럼 10월 16일날 윈지 컨설팅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이 지지율 1위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럼 뭐합니까? 그 뒤에 여론조사는 오세훈이 그런 지지율을 기록한 경우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오세훈이 그 뒤로 1위를 한 여론조사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또 그때 당시에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나경원을 이긴 여론조사 그것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두 개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나경원이 오세훈을 큰 격차로 앞서고 오세훈은 나경원의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2021년 3월 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그 경선 결과 오세훈이 예상을 깨고 나경원을 이겼습니다. 거의 한 4%, 3%포인트 차로 이기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것도 이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오세훈이 나경원을 이겨?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3월 26일인가 3월 24일 날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결과에서도 대략적으로 예상을 깨고 오세훈이 안철수를 큰 격차로 앞섰다. 그래서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이랬었습니다. 이것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의 안철수의 경쟁력은 그러니까 오세훈이 3월 4일 날 나경원을 꺾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되기 전까지는 안철수와 오세훈은 비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는 정말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고 안철수는 박영선이든 우상호든 박주민이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누가 나와도 양자 대결을 해도 큰 표차로 앞섰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나경원은 박영선과 양자 대결했을 때 아주 근소한 격차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 정도였습니다. 오세훈은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세훈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세가 오세훈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뒤로 오세훈과 안철수가 이렇게 막상막하 또는 안철수가 아주 소폭 앞서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안철수가 대체적으로 우세할 것이다. 안철수가 대체적으로 이 단일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게 대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근데 오세훈이 결정적으로 3월 24일인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를 이겨버렸습니다. 이것도 이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상합니다. 왜냐? 오세훈은 그 전에 어땠습니까? 2016년 총선에서 아주 큰 표차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고민정한테 또 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실력밖에 없는 사람, 이 정도의 지지 기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유독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서는 오세훈한테 이런 이변이 일어났을까? 저도 그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의아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이 좋았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지금 현재 나오는 명태균 관련 의혹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오세훈 지지율 추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오세훈이가 지가 얘기하기를 내가 처음부터 오세훈 말이 그렇습니다. 아니 명태균 씨의 주장은 오세훈이 정치 공백기가 길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본인의 도움으로 당선됐다는 것인데 여론조사를 보면 처음부터 내가 1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이가 한 말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시기상으로 이렇게 쫙 제가 시기순으로 나열할 텐데 어디 업체가 언제 실시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지고 쓸데없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식 보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요건 이런 것들을 갖다 구애받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처음에 언급한 여론조사 이거는 2020년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거고 그 뒤에 이어지는 거는 12월부터 이제 2월, 3월 이렇게 이어지는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이거 시사저널 여론조사인데 이걸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신년 여론조사입니다. 이때 당시에 범야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범야권이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범야권 후보 적합도 살펴봤습니다. 안철수 39.6입니다. 나경원 18.8입니다. 오세훈, 처음부터 내가 1위였다. 라고 했던 오세훈은 15.6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말에 따르면 처음부터 내가 1위였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특히나 명태균 같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불량한 자라고 해야 될까? 오세훈의 정확한 표현에 따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서 굳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철수가 39.6, 나경원이 18.8, 오세훈이 15.6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시간 순입니다.
그 뒤에 여론조사 또 어떤 거 있었냐면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이거는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의뢰하고 조사를 한 건데 안철수 28.5, 나경원 11.7, 오세훈 11.6 이렇습니다. 이제 나경원과 오세훈이 거의 엇비슷해졌지만 안철수하고는 차이가 꽤 크지 않습니까? 거의 뭐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유시스가 의뢰해서 실시된 여론조사. 중간중간에 제가 날짜를 한 번씩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조사를 해서 이것도 신년 기획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 발표에 따르면 일단 서울시장 여야 후보 적합도 안철수 26.2, 박영선 11.6, 나경원 10.7, 오세훈 10.4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안철수는 26.2, 오세훈은 10.4 이렇습니다. 나경원과 오세훈 지지율 비슷하지만 안철수에 비교하면은 정말 여러분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 밑에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27, 나경원 13.7, 오세훈 12.6 이렇습니다. 역시 안철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고 나경원하고도 오차 범위 안에서 뒤집니다. 열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세훈이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동아일보가 신년 특집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 보수진영 적합 후보 살펴봤습니다. 안철수 25.8, 나경원 13.8 이렇습니다. 이 명단에는 여러분들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앞선 여론조사에서 나경원과 오세훈이 지지율이 비슷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어디 여론조사냐면은 SBS가 의뢰해서 입소스라는 업체에서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1위 안철수 26.9, 그리고 또 오세훈 12.1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철수와 오세훈의 그 지지율 차이가 뭐 거의 뭐 2배 차이입니다. 안철수가 오세훈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오세훈은 안철수의 2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가 1위였다? 이렇게 얘기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실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까? 그런 정도의 인기가 있었습니까? 오세훈이?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이거는 또 언제냐면 참 이거를 일일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2021년 1월 2일부터 1월 3일까지 아시아경제가 의뢰하고 윈디코리아 컨설팅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안철수 28.5, 나경원 12.9, 오세훈 12.6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과 오세훈은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는데 안철수하고 비교하면 이 두 사람 지지율을 합쳐도 안철수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세훈이 여러분들 도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라면. 또 범야권 후보 적합도, 이건 다른 여론조사입니다만 범야권 후보 적합도를 봤습니다. 안철수 27.7, 나경원 19.6, 오세훈 14.5. 나경원한테도 한참 뒤집니다. 여러분들 오세훈이 도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또 이 여론조사는 데일리안이 의뢰하고 RN서치가 실시한 겁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2021년 1월 30일부터 31일, 2월 1일까지 3일 동안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범야권 후보 적합도를 살펴봤습니다. 안철수 31.7, 나경원 16.8, 오세훈 12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오세훈 지금 처음부터 내가 1위였다 라고 얘기할 그 자격이 있습니까?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조사기관은 서던 포스트 RNC, 의뢰기관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살펴봤습니다. 안철수 25.5, 나경원 18.2, 오세훈 14.5.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피신 여론조사 결과 보면 대체적으로 안철수는 이 나경원과 오세훈 지지율 합 그 정도, 그러니까 이 거의 오세훈의 2배 이상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고, 오세훈은 안철수의 절반도 채취하지 않았고 나경원한테도 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람입니다. 뭐 그 뒤에 살펴보실 여론조사 결과들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경원한테도 뒤지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3월 4일 날 이 오세훈이
나경원을 상대로 이겼습니다. 국내임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오세훈과 이렇게 오차범위에서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대체적으로 안철수의 승리를 점치고 있었는데 오세훈이 또 예상을 깨고 최종적으로 이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태균의 도움이 있었냐 없었냐 그거는 추후에 밝혀질 문제입니다만 이 과정에서 오세훈 캠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오세훈의 후원자가 명태균한테 3,300만 원 최소 이 금액을 건넸다? 왜 건넸을까?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명태균과 강혜경이 얘기한 그 이유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세훈이하고 관련이 있는지 오세훈 캠프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최소한 이 후원자가 얘기를 한 그리고 돈을 준 이유 명태균, 강혜경이 밝힌 이유 그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명태균과 강혜경이 밝히기를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는 비공표였다. 공개되지 않는 여론조사 그걸 왜 했느냐. 단일화 여론조사에 대비해서 오세훈이한테 유리한 질문이 무엇일지 그걸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계속 돌렸다는 겁니다. 그 대가가 바로 3,300만 원이라는 게 또는 강혜경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1억이라는 게 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론조사를 돌리고 이 질문을 했을 때 또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꿨을 때 오세훈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 단일 후보 여론조사할 때도 이런 문안으로 하기를 추진한다. 이걸 위해서 이런 사전 작업을 했다는 게 바로 이 명태균, 강혜경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폭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오세훈의 후원자가 굳이 이런 걸 했을까? 그럼 오세훈의 후원자는 정말 오세훈 캠프와는 그때 당시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질도 하지 않았을까? 근데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 후원자가 밝혔다는 겁니다. 그 병원 이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강혜경 씨한테 3,300만 원을 입금했느냐 했더니 더 드릴 말씀이 없다. 나중에 전화하겠다. 아니 오세훈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니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지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론조사 그냥 개인적으로 돌려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석연치 않고 왜 이렇게 깔끔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명쾌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어떤 해명이나 변명이나 이런 주장들이 와닿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이 명태균 관련 의혹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이란 사람이 뭔가 깔끔하게 벗어나기는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깔끔하게 벗어나고 싶다고 한다면 이 명태균과 강혜경을 정말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조치를 하려면 일단 고소부터 해야 된다. 고소장만 써온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오세훈 시장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오세훈 시장이 정치인으로서의 그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오세훈 시장이 그나마도 지금 기록하고 한국갤럽 기준으로 뭐 한 3%인가 4%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지지율이나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치적인 조언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세훈, 명태균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제가 얘기한 이 내용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익히 기사로 보셨던 그 후원금 또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물론 오세훈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오세훈 캠프에서는 우리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 의혹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또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